서울 교육을 10년째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0년 동안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프로에 이제 두 번째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예, 교육감님. 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새로 또 그래도 두 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10년째 서울에서 교육감의 직무를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서울의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저를 교육 머슴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걸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체력 관리도 좀 하고 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허겁저겁 10년을 달려왔습니다.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감 하실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시고 또 시민들이 좋아하셔서 또 한 번 지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지지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예, 예. 10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세요? 10년의 교육감 예, 생활. 그러니까 사실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교육에서도 전환기였습니다. 이제 예. 돌이켜 보시면.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여파 속에서 저희가 교육감이 대거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진보 교육감들이.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세월호 당시에 돌이켜 보시면 정말 그 300여 명이 되는 희생자를 그 중에 대부분이 학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경쟁 교육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데 아이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 그렇죠. 그 속에서 정말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우리 교육의 정상화에 학부모님들이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예. 정말로 경쟁 교육에서 협력 교육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으로 예. 이런 공교육의 정상화를 향한 어떤 교육 혁신을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또 이것도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2019년에 코로나. 예, 맞아요. 코로나가 야, 있었죠.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 또 당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재난. 맞아요. 그렇죠? 예. 특히 교육적 재난 속에서 맞습니다. 교육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그 고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그 당시 3년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9년, 20년, 21년까지 2022년 초까지 이게 예. 갔으니까요. 예. 그런데 뭐 여전히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지난 3년 동안의 원격 교육의 질이나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요. 그럼요. 우리가 5, 600만이 되는 우리 학생이 원격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예. 이것만으로도 사실 코로나 위기를 뚫고 예. 대한민국 교육은 전진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그 긴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이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예. 또 당선되셨을 때도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을 계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정책 성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저도 10년 동안 할 때 이제 되게 이제 조희연 교육감 뭐 진보 교육감이 하니까 되게 뭐 학생인권 조례 폐지, 투쟁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자사고 폐지,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제가 뭐 예컨대 서울에서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특수학교를 못 짓게 했어요. 그랬었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강서에 특수학교 만든다고 그랬었죠. 정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뚫고 17년 만에 특수학교를 만든 것. 그다음에 또 강남에 또 나래 특수학교를 만든 거.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한 이 성과죠. 특수교육의 굉장히 전환점이 되고요. 또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프로그램 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교실혁명 프로젝트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실혁명 프로젝트. 즉 뭐냐면 아이들을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능동성이 있는 참여적 수업으로 전환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의 어떤 요구나 네. 성격 이런 거에 맞는 어떤 교육 과정의 다양화. 네. 그다음에 지필평가 되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지필평가 중심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과정 중심 평가, 과정 수행 평가. 예. 이제 요런 어떤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 종착점에는 도달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이비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비. 스위스에 기반을 둔 예. 국제 바칼로리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프랑스의 바칼로리아 시험을 많이 염두 두잖아요. 예. 그 비슷하게 논서 수령, 그다음에 학생 중심, 수업 평가, 예. 과정 중심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프로그램. 예, 창의적 교육을 하는 그게 이제 아이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서울도 이제 아이비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아이비까지는 못 갔지만 예. 혁신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수업 문화, 평가 문화가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간의 혁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 교실혁명을 해왔다. 예. 선진국에 거의 다가가는 교실혁명을 해왔다. 단지 이게 무형의 자산으로 축적돼 있다. 그래서 아이비 세계적인 어떤 수업 평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비를 도입하고 그것에 배우면서 예. 선진국 반열에 이제 수업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 정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레벨에 이제 예. 우리가 교실이 되는 거죠. 그런 근데 이미 예. 우리 국민들은 기대 수준이 높아서 왜 한국 교육이 이것밖에 안 돼야 늘 하시고 그러시죠. 우리도 뭐 맞아요. 기초학력 문제도 예, 있고 예, 많은 예. 문제가 있지만 예. 이제 뭐 서울의 많은 학교 또 전국의 많은 교실에서는 뭐 핀란드 레벨, 싱가포르 맞아요. 레벨 그 정도. 이미 예. 상당히 가까이 왔고 뭐 핀란드를 방문한 교장 선생님이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지난주에 핀란드 갔다 왔는데 이게 핀란드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예. 이제 진짜 이런 이제 교실혁명은 꼭 뭐 보수 진보를 가릴 것도 없어요. 그럼요. 예를 들면 아니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기 서울에 창덕여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 대표적 미래학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저희가 이어받아서 굉장히 발전시켜서 창덕여중은 외국에서 오면 수업 견학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뭐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뭐 우리 기대가 높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한 레벨에 왔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지난 10여 년간의 과정은 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예.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어여시 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웅크타드가 세계 무역개발기구가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제 딱 범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까지 왔는데 예.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미 대한민국 교육도 선진국 교육의 반열에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경제는 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후진국 수준에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빈틈이 많죠. 부족한 점이 많죠. 예. 허우대는 멀쩡한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 예. 화렴점정하듯이 좀 보완을 해간다면 저희가 뭐 선진국 반열에 이제 갈 수 있을 거다.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사실은 학부모들이 볼 때는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변화들이 예. 교육이 많이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0주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이건 수출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랑하신 정책이 있어서 예.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학생 모두가 예술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서울의 예원학교나 이제 서울 예고 이런 데 특목고입니다. 그렇죠. 또 선화예술 중고 있거든요. 예. 50주년에서 제가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런 학교에는 이미 국제 콩쿠르나 1등하는 애들입니다. 실력이 뛰어나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미 상당한 그러니까 뭐 한예종 같은데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데도 있지만 예고 학생들이 이미 국제 콩쿠르에 갈 정도로 한국의 예술 교육이 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엘리트 예술 교육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전문 예술 교육인데 이제 말씀하신 제가 이제 요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협력 종합예술. 협력 종합예술. 협력하는 협력에 기반한 종합예술. 그럼 종합예술이 뭐냐? 협력하면서 하는 종합예술이 뭐냐? 그러면 저희는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예술 교육의 기본적 영역이자 연극이 특히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타 배우들이요, 다 연극 배우에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뛰어난 기본기를 가지고 세계적 선수가 되고 대한민국 유수 스타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저희가 보편적 예술 교육을 충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협력 종합 예술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저는 중학교를 타겟했어요. 중학교를 대상으로. 그래서 서울의 모든 중학생은 6학기 중에 한 학기 동안 학급 단위로, 학급 단위로 모두가 참여해서 연극, 뮤지컬, 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시나리오 쓰는 데도 하고 주연 배우도 하고 조명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그걸 또 올려요. 학교 단위에 약간의 축제형 무대가 있고 또 그걸 서울 전체로 또 무대가 있어요. 연극은 연극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모아가지고 축제형 무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왜 제가 이제 조금 자랑해서 수출해야 된다 했냐면 저희가 파리 교육청하고 MOU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파리 가고 파리 교육감도 서울에 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술 하면 이제 일단 꿀리고 들어가죠. 파리에는 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문화인데 이거 뭐 우리가 파리에도 내놓을 게 좀 있어야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지 해가지고 사실은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뭐 프랑스만 하더라도 사회, 뭐 문화, 예술 이게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발전돼 있지만 이런 것처럼 중학교 전체가 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386교에서 이렇게 이제 보편적 예술교육으로서의 연극, 뮤지컬, 영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생이 돼야 아까 이제 그 뭐 예고라든가 선화나 이런 데서 하는 있어도 관객이 있어야죠. 그렇죠. 관객이 있어야죠. 관객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팬도 여기서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술 향유인으로서 또 살아가야 돼요. 후진국은 예술이고 나발이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얘기 하겠지만 저는 요즘 제가 최근에 그 필이 꽂혀 있는 언어가 교양시민입니다. 교양시민. 야, 이게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적인 좀 교양시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책 한 권 좀 끼고 다니는 그잖아요. 독서가 약간 생활화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술 하나 정도는 향유하는 반려예술이 하나 정도는 있는 요런 게 좀 필요하고 그런 초석을 담는 미래 시민을 교양심으로 하는. 그래서 마침 저희가요 예술은 이렇게 보편적 예술 교육으로서 하고요. 초등학교는 초등 예술 하나 정책이 있습니다. 학교당 2,500만 원이 학교당 가요. 지원금이요? 그걸 가지고 알아서 그러니까 우쿨렐라도 하고 뭐 밴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예술 교육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의 하나가요. 운동 하나,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악기 하나. 스포츠 하나, 예술 하나. 그렇죠? 반려 운동 하나, 반려 예술 하나. 악기 하나 정도는 하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건강한 체력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체력이죠.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스포츠 클럽을 굉장히 이제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런 그 체육하고 이제 아까 교양 시민을 위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네. 그 이제 최 교수님 이제 예. 대학에 있으니까 예. 이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북 웨이브를 합니다. 아. 멋있잖아요. 예. 북 웨이브. 북, 책, 예. 독서, 물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대들이 책을 좀 더 가까이 그렇죠. 하게. 예. 이게 기본적으로 책 속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음. 읽고 반추하면서 내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힘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런 면에서는 예. 전통적인 교육의 본질적 과제에서도 제가 진보교육감, 혁신교육감이지만 예. 충실하게 하고 있다. 예. 기본이 충실한 그런 교육에 예. 혁명을 하신다. 뭐 가장 예. 중요한 것 같아요. 혁신도 사실은 기본이 탄탄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